그랄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2월 1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날짜가 참 빨리 가지요. 오늘도 박현식의 장편소설 귀래 일기에서 한 편 보겠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최영숙의 60여 년 일기 중에서 지금 우리가 좀 쭉 보고 있어요. 15살 때부터 써온 일기, 60여 년간의 그 일기, 하루도 빠짐없는 일기 속에서 국가기록원에 보존이 된 일기입니다. 아들이 아니라서라는 제목입니다. 찬바람이 물러가는 계절이었다. 겨울의 한기가 가시며 둔덕마다 어린 잎들이 돋아났다. 눈이 시린 하얀 세상이 눈이 아프도록 푸르게 변해갔다. 영숙은 봄이 좋았다. 학교 가기에는 먼 길이었지만 그래도 봄이면 겨울보다는 훨씬 나았다. 어제 우리가 읽은 그 학교라는 그 주제에서 얼마나 추운 길을 얘가 가다가 고모랑 함께 가다가 또 길에 무슨 언니 등에 업혀서 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어제 봤잖아요. 고모 손을 잡고 열심히 걷다가도 둔덕에 피어오르는 풀잎들과 들꽃들을 보면 마음이 설레었다. 어떤 때는 고모와 함께 나란히 앉아 꽃들을 하나씩 가리키며 이름을 외워보기도 했다. 이건 제비꽃, 이건 민들레. 매미가 목이 찢어지게 울어대는 여름도 좋았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면 학교 앞에 흐르는 남한강에 친구들과 둘러앉아 물놀이도 하고 다슬기도 잡았다. 나무를 엮은 뗏목배가 지나갈 때면 친구들과 함께 멀리서 물살을 가르며 고요하게 지나는 항해 모습에 흠뻑 빠지기도 했다. 가을은 가을대로 좋았다. 푸른 나뭇잎들이 옷을 갈아입기 시작하면 영숙과 친구들은 함께 배고픔을 달래러 옥수수 밭으로 들어갔다. 허기를 채우러 영숙은 옥수수를 따고 남은 빈 대공의 껍데기를 깠다. 비록 옥수수 알갱이는 아니었으나 껍데기를 잘근잘근 씹을 때 입안에 고이는 옥수수 때 칡물은 달고 맛있었다.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깨물어 가면서 학교길을 오고 갔던 그런 추억이 저희들에게도 있지요. 어떤 날에는 무를 심었던 빈밭에 들어가 무 자투리를 베어 먹기도 했다. 하지만 언제나 즐거운 것만은 아니었다. 영숙의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돌이 내려앉아 있었다. 떠올리면 영숙을 갑갑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다. 학급에서 1등을 했음에도 마냥 기뻐하지 않던 아버지의 표정은 2학년이 되어서도 3학년이 되어서도 잊히지 않았다. 영숙은 선생님들이 보기에도 영특한 학생이었다. 품행도 방정하고 시험을 보면 당연하다는 듯 1등을 차지하는 영숙이었다. 선생님들 모두는 칠판을 또렷한 눈으로 바라보는 영숙을 금세 예뻐하기 일쑤였다. 심지어 교장은 영숙을 천재라 부르기까지 했다. 그런 까닭으로 고학년생들, 특히 여학생의 시기가 들끓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아버지는 1등 성적표를 받은 영숙의 뒤통수에 항상 푸념처럼 얘기했다. 저것이 아들이면 가문의 기둥일 텐데 남줄 자식이 왜 이리 영특한지. 어린 영숙은 남줄 자식이라는 아버지 얘기에 속이 상했다. 왜 나를 남줄 자식이라 하시는 걸까? 또 이웃집에서 반주한 날에는 아들이 있는 이웃집을 부러워하며 탄식했다. 영숙은 스스로 자신을 원망스러워했다. 아들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못내 아쉬웠다. 산과 들판이 차례차례 옷을 바꿔 입고 있었다. 영숙의 마음은 초조해졌다. 고학년이 될수록 깝깝해지는 마음을 점점 주체하기 힘들었다. 대부분의 시골 살림의 형편은 좋지 않았다. 영숙이네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친구들의 사정에 비하면 부유한 편에 속하기는 했다. 하지만 가족이 많아서 늘 쪼들리는 살림이었다. 그래도 영숙은 중학교 진학의 꿈을 놓지 않았다. 얘야, 너는 그렇게나 중학교에 가고 싶으냐? 영숙 아버지는 입술이 대빨이나 나온 영숙을 앉혀놓고 얘기했다.
학교에서 천재 수재를 들으며 모두에게 인정받고 있는 영숙은 중학교 진학을 간절히 원했다. 어떻게든 진학하고 싶은 마음에 영숙은 아버지를 조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밥을 굶어가며 단식으로 때를 썼다. 그런 영숙을 보다 못해 아버지가 결국 영숙과 마주 앉아 꺼내는 말이었다. 아버지는 지금 너를 중학교에 보낼 형편이 못 되려니와 내가 아들이라면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가르치겠지만 여자인 너를 가르쳐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 또 아버지는 내가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서 지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영숙은 섭섭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말이 이어져 들어보기로 했다. 그럼 이 아버지하고 약속을 하나 하자. 무슨 약속이요? 잠시 고민을 하던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너 지금까지 남동생이 없지?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엄마가 임신해서 내가 졸업 전에 남동생을 본다면 너를 중학교에 보내주마. 하지만 만약 딸이라면 보낼 수가 없단다. 영숙은 그 어떤 것보다 중학교 진학이 간절했다. 네. 아버지 방을 나온 영숙의 마음은 불안에 휩싸였다. 어머니가 과연 남동생을 낳을까? 염려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영숙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영숙은 하는 수 없이 어머니가 남동생을 낳기를 기도하며 학교 생활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영숙은 학교에서 변함없는 모범생이었고 가정에서는 어머니의 일과를 돕는 살림꾼이었다. 영숙이 중학교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있는 사이에 어머니의 배는 점점 불러갔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참 딸로 태어난 영숙이가 너무나 가엾고 안타깝지요. 그랄TV 윤석희 오늘도 귀래 일기에서 최용숙 여사의 일기 한 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일기 씁시다.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 감사합니다.